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집은 여러분들이 살아선 안 될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지 안 될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지리다 하는 건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풍수, 자연, 기운도 있지만은 지리적인 측면 현실적으로도 잘 살 수 있고 옛날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경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찾으셨던 거죠. 그럼 이 명당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것, 사람이 잘 되려면 기운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런 것을 찾는 게 바로 풍수의 핵심, 명당의 핵심인 겁니다. 풍수지리는 아니지만은 유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거장이신 화담 서경덕 선생님께서는 주기론을 주장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 당시에도 이 풍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고 정말 잡술에 가까운 풍수에 대해서는 많은 유학자들이 비판을 했지만은 사실 유학, 풍수학 가릴 것 없이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자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다 그 기원이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바로 이 점에서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어쩌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배척을 했던 그런 자연 본래에 있었던 풍수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우환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정말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름시름 앓는 집입니다. 이 시름시름 앓는 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며칠 전에도 제가 그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정해드리고 오고 그 의뢰인분의 집에도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의뢰인분께서도 말씀을 하시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예전에 한 집에서 살았을 때 그때는 뭔가 이사간 이후부터 시름시름 계속 앓고 기운도 쫙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건강뿐만 아니라 그런 집안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다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다른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또 저희를 신뢰하고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를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집이 주는 그 에너지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부 다 뭔가 기운이 쫙 빠진 상태로 그리고 눈빛이 흐리벙텅한 상태로 지낸다라고 하면은 그 집은 뭔가 나쁜 요소가 있는 집이다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물론 가족들 중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잘 지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강하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겨울철에도 겨울 옷을 입고 패딩이라든지 코트를 입어야 되지만은 누군가는 그냥 얇은 잠바만 입고 돌아다녀도 멀쩡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들의 모든 상황을 일반화시키면은 나머지 약한 가족들이 같이 고생인 겁니다. 그렇게 가족분들의 상황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깨어있을 때는 시름시름 앓고 뭔가 만사가 귀찮은데 또 깨어있지 않을 때도 괴롭게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고 났을 때 계속해서 뭔가 악몽을 꾸곤 한다 혹은 우리 가족 중에서 뭔가 계속 시달림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집 혹은 그 집에서도 그렇게 악몽을 꾸시는 분이 머무는 그 공간에는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요인은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공간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방 배치에 대한 문제, 가구 배치에 대한 문제, 잠자리에 대한 문제 등등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딱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걸 봤는데 그분께서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잠자리 방향을 바꾼 이후에 자녀가 그 악몽에 시달리던 것이 중단했다라고 그런 감사의 말씀을 남겨주신 걸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냥 나한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면은 왜 이러지 하다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반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죠. 나쁜 것이 나쁜 것인 줄 아는 것이 곧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객관화시켜서 나쁜 것들을 하나씩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나타나는 그 나쁜 징조 중에 또 하나가, 요건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죠. 바로 냄새 나는 집인 거죠. 이 냄새 나는 집, 아주 큼큼한 냄새가 그렇게 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후각이 예민하지 않는 분도 이런 집에 가면은 그 집에만 가면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나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관리의 문제 혹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냄새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냄새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쁜 냄새가 나는 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냄새 역시나 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뎌지거든요. 처음 이사 간 날에는 왜 이러지 하다가 또 뭐 방향제 몇 개 두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섞여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응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냄새야말로 정말로 나쁜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시름시름 기운도 빠지고 자고 있을 때도 악몽에 시달리니 당연히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집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명확하게 일어난다.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상관없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풍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이 집에 왔더니 내가 잘 됐어. 전에 그 집에 갔을 때 참 내가 잘 못 살았어 라고 하는 집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풍수질이다 라고 명명하진 않지만은 우리는 이런 일이라든지 징조에 대한 것들, 실상은 풍수에 대한 그런 이치로서 우리의 상식 속에 강하게 박혀져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사소하게 흘려넘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그와는 별개로 만약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집이 이렇게 이전 사람들이 뭐 망해 나갔다라고 하는 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망해 나간 그 집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망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제 망해 나간 집이라고 해서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구나 라고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고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딱 가고 났는데 그 이사 간 집에서 뭐 분명 좋은 집인 줄 알고 갔는데 몸살이 막 난다라든지 뭐 가족 간에 조금씩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집에 가게 됐을 때 그 집과 사람의 기운이 맞춰지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풍수의 고서인 황제 태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 집이 있고 집이 있어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집 상호 간의 그 관계성, 기운의 교감, 그게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제 좋지 않은 곳에 있다가 좋은 곳에 가게 되면은 이 좋은 것이 막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몸속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집안에서 뭐 좋지 않은 일이 났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뭐에 좋다더라 하면서 물건을 사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내 사주팔자가 어떨지, 그리고 주변에 어디 용한 분이 있다더라 하면서 또 찾아가가지고 부적도 써보게 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풍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게 풍수가 문제인가? 라고 해서 뭐 몇몇 분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집안에 뭐 물건들을 두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할 겁니다. 뭐 저희 역시나 컨설팅을 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드리긴 드리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세부적인 방법들은 순간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어떤 그런 작은 것들로 바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끌어들여 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결국 내 가족과 나의 소중한 시간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잘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런 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혜를 가진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 항상 복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